자, 안녕하십니까. 대장개미 이순신입니다. 자, 오늘 대우건설 같이 한번 볼 겁니다. 여러분들 방금 전에 확인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제가 어제 우리 주주님들한테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은 이렇게 좀 결과가 나왔네요. 미국과 이란이 협상이 좀 결렬이 됐고 벤스 부통령 같은 경우 이 합의에 도달하지 못했다. 그리고 동시에 지금 여론을 좀 확인해 보니까 빅쇼 터지겠다. 이것도 뭐 대량 청산 나오겠네. 뭐 개미들 또 죽어나겠네. 이런 얘기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근데 대우건설 같은 경우는 우리가 조금 민감한 구간인 건 맞거든요. 왜냐하면은 이 폭발적인 상승이 나오다가 이 음전이 나오고 다시 한번 아랫골이 달면서 말아 올리는. 그러니까 세력들의 의도가 움직임이 나타나는 구간이었는데 고점에서 여기서 이런 리스크까지 다시 한번 나와준 거죠. 근데 우리가 중요하게 체크해야 되는 포인트 뭐예요? 그렇죠. 선반영이 됐던 부분들이 있는지 월요일날 시초가에 만약에 밀린다면 얼마나 밀리는지 진짜 밀리긴 하는 건지 세력들은 나갈지 아니면 여기서 버텨줄지 이러한 부분들을 오늘 체크를 해볼 겁니다.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우리 대우건설 주주님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을 드리고요. 우리 주주님들이 남겨주시는 댓글이 저에게 정말 큰 힘이 됩니다. 댓글로 대우건설 파이팅 혹은 이순신 파이팅이라고 남겨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바로 한번 시작해 볼게요. 우리가 먼저 체크해야 되는 중요한 포인트가 사실 있습니다. 외인들이 지금 보시면은 외인과 프로그램 지금 보시면 어떻습니까? 물량을 더 받아줬어요. 근데 프로그램 같은 경우 정말 이상했던 게 뭐냐면 시초에 어땠어요? 물량 던지는 모습들이 나와줬었거든요. 프로그램 같은 경우 금요일 시초에. 근데 그걸 어떻게 했다? 다 말아 올렸다. 결국에 받아줬다라는 거야. 그리고 상방으로 끌어올린 거죠. 근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강조드리고 싶은 포인트는 뭐냐면 이거예요. 결국에 여러분들 보세요. 금요일장 같은 경우 리스크가 뭐뭐 있었어요. CPI 지수 발표되기 전이었죠. 그리고 토요일 날 최종 협상이 있었죠. 근데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어제 있던 결과가 오늘 아침에 나온 거니까 협상 결과가. 근데 아무튼 두 개의 큰 굵직한 어찌 보면 이슈가 남아있고 리스크가 남아있는 상태였는데 외인들은 어떻게 움직였나 한번 보겠습니다. 주가를 핸들링하는 세력들은요. 지금 이 고점 부근에서 이 최상단 부근에서 비중이 어떻게 되나 보십시오. 여러분들. 자, 이게 목요일자고 이게 금요일자 보면 어때요? 비중이 늘어났습니다. 3%의 비중을 이 주가가 밀리는 와중에 아랫골이 말아 올리면서 지금 이 수급들이 붙었었잖아요. 그 수급이 누구였다? 외인이었다라는 걸 우리가 확인해 본 거야. 그러니까 외인보다도 주가를 핸들링하는 세력들이었다라고 우리가 이해하면 편한 거죠. 그래서 지금 얘네가 그러면 이 리스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얘네가 모르고 담진 않았을 거잖아. 얘네가 있음에도 이 물량을 받아줬던 이유가 무엇일까? 그렇죠. 얘네는 두 가지 해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시장이 어떻게 반응하든 간에 지금 이 구간에서 물량을 쌓아나가면서 받아주겠다라는 의도가 있을 수 있는 거고, 그리고 두 번째는 뭐예요? 어떤 결과가 나와도 추가적으로 상방으로 붙을 거다. 그러니까 정말 협상이 결렬되는 거 여러분들 솔직하게 까놓고 얘기해서 우리가 지금 이번에 협상이 한 번에 끝나면 좋았겠죠. 좋았겠는데 끝날 거라고 예상했던 사람들 얼마나 됩니까? 끝날 거라고 확신하신 분들이 있어요? 없단 말이야. 왜 그럴까요? 우리도 알고 있는 거야. 선반영되고 우리의 움직임이 이 주가의 움직임에 전부 다 나왔던 거야. 공포 지수만 봐도 알 수 있어요. 근데 그러니까 결국에 수급이 빠르게 붙으면서 회복을 했어야 되는데 이전처럼 시장이 어때요? 1.4%밖에 회복하지 못했단 말이야. 금요일장에서. 그쵸? 목요일도 마찬가지였고. 얘네가 왜 이렇게 움직였을까? 증시가. 선반영이 되어 있었기 때문이에요. 리스크에 대한 부분들을.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생각하는 그림은 뭐냐면 어쨌든 협상이 결렬이 되었지만 이 핵옵션을 포기하지 못한다라고 했지만 중요한 포인트는 어쨌든 종전이 되긴 될 거라는 거야. 근데 왜냐면은 트럼프 대통령 11월 달에 뭐 있어요? 여러분들 중간 선거 남아 있잖아. 이제 슬슬 끝내야 되거든. 4월 중순에는 끝내야 된다라고 제가 전쟁 처음에 시작할 때부터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여기서 더 질질 끌고 가봤자 트럼프 대통령한테 득될 거 있어요? 없어요. 이란 핵 포기할 수 있을까요? 못해요. 제가 봤을 때는 쉽게 좁히기 어려운 구간인 건 맞는데 쉽게 끝내기 어려운 상황인 건 맞는데 그렇다고 트럼프 대통령이 시간을 질질 끌 수는 없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왜냐면 전쟁 처음 시작할 땐 트럼프 대통령 전쟁 끌고 싶어 한다 이런 여론들도 있었어요. 왜? 지금 미국 내에서 생산되는 석유나 천연 자원들 이 원유들 이거를 수출을 하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익을 가져가려고 하는 거 아니야 미국에? 근데 이거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미국은 아직 그럴 능력이 없어. 지속적으로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없고 호르무즈 해협이 막히면 끝이야. 중동에서 계속해서 이 중동 국가들이 석유를 보내는 메인 통로다 보니까.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뭐냐면 시장이 이미 이러한 부분들을 전부 다 선반영하고 있었고 결국에 크게 반응하지 않을 거라는 거야. 단기적으로 강하게 빠질 수는 있겠죠. 하지만 대우건설 같은 경우 우리가 봐야 되는 포인트는 뭐냐면 시장이 뭐 어떻게 될 거다, 증시가 어떻게 되고 지정학 리스크가 어떻고 이걸 보기 전에 우리가 먼저 체크해야 되는 포인트는 뭐냐면 시초에 나오는 세력들의 수급입니다. 얘네가 어떻게 움직이는지가 결국엔 관건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거든요. 왜냐면 대우건설 같은 경우 최근에 공매도에 대한 비중도 굉장히 높았어요. 지금에서야 1%, 1%, 1%. 사실상 공매도에 대한 비중보다는 상환에 대한 비중이 조금씩 잡히기 시작했었거든요. 근데 지금 보면 어때요? 여러분들 상환에 대한 그러니까 공매도 물량들이 쌓여 있었잖아. 그럼 얘네들은 상환을 해야 되잖아. 그러면 얘네의 수급이 원래라면 월요일에 붙으면서 폭발적인 상승이 나올 수 있는 쇼스퀴즈가 나올 수 있는 구간이었는데 그 움직임이 안 나올 가능성이 일단은 커진 거잖아요. 지금 당장. 그렇죠? 그럼 우리가 뭘 체크해야 돼요? 지금 상황에서? 월요일날 시초가의 공매도 세력들이 공매도에 대한 비중을 얼마나 가져가는지, 상환을 하는지 공매도를 치는지, 이게 결국에는 저는 주가의 방향성을 결정할 거라고 봐요. 왜냐면 지금 개인들도 불안해요. 불안한데 대우건설은 계속 어떻게 됐어요? 그럼에도 대우건설은 계속 올라갔어요. 이게 가능했던 이유는 외인들이 손발 뻗고 나서서 수급을 받아주니까, 물량을 쓸어 담으니까 이 대우건설은 뭐가 있구나. 왜냐면 지금 현금을 확보해 놓으신 분들이 많아요. 지금 공포지수만 봐도 알 수 있는 게 딱 관망하는 추세예요. 지금. 근데 지금 현금을 확보해 놨는데 어떤 종목만 미친 듯이 올라가. 내가 모르는 종목이어도 미친 듯이 올라가. 그리고 그래가지고 찾아봤어. 그랬더니 괜찮은 것 같아. 뭐 클린룸이라든지 원전이라든지 기대감들이 좀 있네. 그러니까 그냥 붙이는 거야. 들어오는 거야. 그냥 쓸어 담는 거야. 내가 이거 놓칠까봐. 지금 뭐라도 해야 되니까. 지금이라도 돈 벌어야 되니까. 근데 세력들은 그 타이밍을 이용해서 개인들이 쫙 몰릴 때 수급이 돌아갈 때 수급이 이제 시장에서 외면받을 대우건설이 그때 얘네들은 그 전에 고점 찍고 나가려고 할 거란 말이야. 우리는 그 타이밍을 잡아서 정리를 같이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저는 좀 드리는 거거든요. 이거 여러분들한테 제가 말씀을 드릴 겁니다. 위에다가 번호 하나 띄워놨어요. 여러분들 월요일 시초가에 제가 뭐 1억 천금을 노리자는 게 아니야. 리스크 대비해놔서 나쁠 거 없고 상방으로서의 추세 나오면 더 가져갈 수도 있겠죠. 이러한 구간들을 제가 잡아드리겠다라는 거야. 위에 있는 번호 010-3425-4496 위에 있는 번호로 우리 주주님들께서 대우라고 두 글자만 남겨주시면요. 제가 우리 대우건설을 보유하신 주주님들 최대한 고점에서 정리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도움을 드릴 겁니다. 저랑 함께 하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제가 지금까지의 대우건설 움직임 우리 주주님들한테 뭐 과도하게 무조건 얼마까지 간다라고 말씀드렸나요? 아니죠. 현실적으로 내일은 이 정도의 상승, 내일은 추가적인 상승, 내일은 하방으로 밀릴 수도 있다. 저는 매일 솔직하게 말씀을 드렸고 그 움직임들을 지키면서 올라왔어요. 제가 무조건 잘한다, 제가 무조건 맞다라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가능성이 높은 곳에 우리는 베팅을 해야 된다라는 거야. 그 가능성을 제가 여러분들한테 계산해 드리는 거고요. 이러한 부분들을 통해서 제가 최선을 다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겁니다. 고점을 좀 잡아 드릴 거고 매수에 대한 타이밍 이러한 부분들도 말씀을 드릴 거니까 부담 느끼지 마시고 요청이라도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신 우리 주주님들께 도움 드리고 있어요.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포인트는 실시간으로 차트와 수급 시장의 흐름을 읽고 있거든요. 근데 신호, 이 원단위의 특징을 신호로 잡아드린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주식에 100% 없다라는 건 전부 다 알거든요. 근데 여기서 우리 주주님들이 모르는 게 100%는 없지만 100%에 가까워질 수는 있는데 이것조차 모르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우리가 어떻게 대비하고 대응하고 세력들의 의도를 읽고 뭐 못 읽고 이러한 차이가 오차 범위를 줄이고 100%에 가까워질 것인지 멀어질 것인지 이거를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요소거든요. 제가 이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우리 주주님들한테 도움을 드리는 거니까 구독과 좋아요만 눌러주시고 구독자 혜택으로서 요청이라도 해서 받아라도 확인이라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 대우건설 영상 끝까지 봐주신 우리 주주님들 위해서 선물 하나 준비했습니다. 시장이 무너졌다가 회복하는 과정에서 유독 강하게 치고 올라가는 애들 항상 존재합니다. 걔네들의 특징이 뭐였죠? 그렇죠. 세력들이 물려있거나 세력들의 힘이 강한 종목들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코로나 때도 우리가 경험했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때도 경험했어요.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로봇 기업들에게 투자를 아끼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국내에 미국 로봇 정책 수혜 테마가 생겼습니다. 그 연결점이 CES였고 중요한 건 미국 기업과 협력 관계가 생긴다면 MOU 체결이 나온다라고 하면 이 기대감으로써 수급이 몰리고 강한 상승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이유만으로 수급이 몰리고 상승이 나왔던 건데 이 수급 없어졌어요? 아니죠. 실체가 있는 곳으로 이동하기 시작했다. 그래서 준비를 해왔습니다. 매집이 끝나고 이제 막 바닥에서 30%대의 반등이 나왔고
유통 비율이 40%대. 자, 품절주의 형태를 띠고 있어서 한번 치고 올라갈 때 강하게 치고 올라갈 수가 있다라는 거죠. 개인들이 많이 없으니까, 개인들이 못 들고 있으니까 비교적 짧은 시간 내에 강한 상승이 나올 확률 자체가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준비를 한 거니까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 우리 주주님들 이거 확인이라도 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 같이 한번 보고 마무리할게요. 자, 제가 오늘 준비한 히든 종목은 바로 이 로봇 품절주입니다. 이 목표 주가가 최소 300%이고 작전 세력들의 매집 기간이 최소 2개월입니다. 자, 유통 비율이 40%대이다 보니까 품절주의 형태를 띠고 있어서 주가가 치고 나갈 때 폭발적으로 치고 나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세력들도 이 변수에 의해서 움직이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주님들한테 최소 300%라고 말씀을 드린 거기 때문에 이 이상 더 올라갈 확률은 분명히 있다. 자, 최근에 이 트럼프가 로봇 섹터의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밝히면서 우리 국내 로봇주들도 정말 한 번에 치고 올라갔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이게 어떤 이유로 트럼프가 로봇 섹터에 투자하겠다라고 밝혔는가? 결국에는 중국 기업들을 견제하기 위해서 트럼프가 로봇 산업에 투자하겠다라고 밝힌 거거든요. 자, 연합뉴스에 따르면 상무부 장관이 최근 로봇업계 CEO들과 만남을 가졌으며 이 로봇 산업 발전 가속화에 전폭적으로 나서고 있다라고 전했다. 지난해 중국의 산업용 로봇 신규 설치 대수는 전 세계 신규 설치량의 54%를 차지했습니다. 그만큼 지금 미국이 중국을 견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거죠. 자, 23년 기준으로 중국 공장 내 산업용 로봇은 180만 대로 미국의 4배에 달했습니다. 자, 이 미국의 로봇 업계는 관련 공급망을 강화하고 기술력을 확보하겠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이 현재 미국 기업과의 연관성을 가지고 있는 국내 기업들 뭐가 있어요? 두산 로보틱스, 자, 레인보우 로보틱스, 현대 로보틱스,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 거죠. 근데 이거 말고 이 대형주들 같은 경우 모멘텀이 적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우리 주주님들한테 오늘 나눠드릴 건 로봇 품절주입니다.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유통 비율이 40%대이기 때문에 폭발적인 상승이 나올 수 있으며 트럼프가 말했던 자, 이 공급망 강화에 대한 내용들과 그리고 협업에 대한 내용들, 그리고 내년 1월 달에 CES 로봇 박람회에 대한 기대감 속에서 가장 큰 주목을 받을 기업이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우리 주주님들이 꼭 조금이라도 가지고 계셔야 되는 종목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가져온 건데, 최근 들어서 이 원익홀딩스라든지 클로봇, 휴림로봇, SPG 다양한 종목들이 있는데, 자, 최근에 이 원익홀딩스 같은 경우 로봇 대장주로서의 움직임을 보여주면서 저점 대비해서 500%의 상승률을 보여줬습니다. 원익홀딩스 같은 경우 이 유통 비율이 얼마예요? 유통 비율이 50%대다. 자, SPG도 지금 로봇 감속기 관련해서 미국 기업과의 연관성에 대한 기대감이 좀 들어와 있는 상태인데, 일단 제일 중요한 거 중국 기업과의 연관성이 딱히 없다. 자, 사실 로봇 섹터가 중국 기업들과의 연관성이 아예 없기에는 어려워요. 근데 이 SPG나 원익홀딩스 같은 경우는 사실 이 연관성이 굉장히 적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SPG 같은 경우 저점 대비 220%의 상승이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우리 주주님들한테 지금 보여드릴 이 종목은 26년도 시장을 장악할 종목이 될 거예요. 모든 로봇주들이 출발할 때 이 종목 같은 경우 혼자 출발하지 않고 명확한 매집이 진행이 됐습니다. 이제서야 상승에 대한 모멘텀이 나오고 있는데 바닥 대비해서 이제서야 30%가량의 상승이 나왔거든요. 근데 이 종목은 저는 훨씬 더 높게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유통 비율이 40%이면서 품절주의 형태를 띠고 있고 지금 개인들이 털려나가면서 외인들이 물량을 확보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지금 현 시점에서는 폭발적인 상승을 준비하고 있는, 힘을 능축시키고 있는 단계에 있는 건데 26년도 대장 섹터가 어디요? 로봇이란 말이에요. 이 로봇 섹터를 장악할 수 있는 이 대장주가 시간이 많이 남지 않았고 이 기대감들은 이제 막 반영이 될 것이며 스마트 팩토리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지금 현 구간에서 1월 달에 노란봉투법 시행에 따라 폭발적인 상승이 나올 겁니다. 그 전에 우리 주주님들 어떻게 해야 돼요? 잡으셔야겠죠. 그리고 26년도 내내 올라갈 종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바로 나눠드려 볼게요. 자, 위에 제가 번호 하나 띄워드렸어요. 제 개인 번호인데, 자, 히든이라고 우리 주주님들이 두 글자만 남겨놓으시면은 종목명과 원 단위의 타점을 같이 보내드릴 겁니다.
26년도 시장을 장악할 로봇 섹터의 대장주가 이제 등장을 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원익홀딩스 처음에 뭐라 그랬어요? 제가 우리 주주님들한테 원익홀딩스 알려드렸을 때 굉장히 많은 주주님들 뭐 이런 잡주가 어떻게 대장주가 되냐라고 했었는데 저점 대비 500%의 상승이 결국에 나왔죠. 똑같습니다. 여러분들 이 종목도 지금 시장에서 주목을 받고 있지 못해서 그렇지 이제 막 1월 달에 노란봉투법과 로봇 박람회 CES에 대한 기대감이 들어와주고 세력들의 매집이 끝난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이 기회 놓치게 되면 울며 겨자 먹기로 사야 될 겁니다. 그러지 마시고 지금 조금이라도 담아놔 보세요. 자, 이 종목 우리 요청하시는 분들 선착순으로 빠르게 나눠드릴 거니까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자, 그러면 다음번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